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0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전체 확진자 60%가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450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은 37명이고요. 그 외에 413명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 확진자 수는 지난 26일 500명을 넘어선 이후에 사흘 연속 500명대에 머물다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줄었다기보다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줄어든 영향이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은 146명인데요. 경기가 95명이고 인천이 22명입니다. 수도권 모두 합쳐서 263명인데 전체의 60%에 가까운 확진자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도 30명이 넘는 확진자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와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수도권에선 서울의 한 어플 소모임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서울 강서구의 댄스 교습소 관련 확진자도 155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마포의 교회 관련 확진자는 1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 공공근로 관련 확진자가 12명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장구 강습과 관련한 확진자가 9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대규모 전파가 없어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지금은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발병이 전체의 39%를 차지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은 조사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16%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의미인 만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도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두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죠.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쉬운 여건이 만들어졌는데요. 주말에도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 관리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수도권에선 여전히 기존 집단 감염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먼저 수도권 신규 확진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26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6명, 경기 95명, 인천에서 22명이 늘었습니다. 나흘째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새지만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는 어제보다 60명 줄었지만 전체 국내 발생의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400명대여서 이미 2.5단계 기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곳곳에선 아직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관련 확진자가 15명 추가돼 누적 171명, 또 노량진 임용 단기 학원 관련 확진자도 5명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서울 마포구 홍대 세교회 관련 1명, 경기 화성시 지인 모임에서 15명, 연천 군부대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또 인천 남동구 동창 모임 11명 등 곳곳에서 새 집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과 지인 모임은 물론 학교와 사우나 등 일상 공간 어느 곳에서나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확진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검사 수 자체가 주말이라 줄어든 영향도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각심이 무뎌진 것도 있다면서 연말을 앞두고 가족, 지인 간 약속을 가급적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격상을 포함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나흘 만이지만 주말 검사 수 감소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4일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올라갔지만 아직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피로감도 가중되면서 어느새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과 이웃, 특히 수능을 나흘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고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일상 감염이 특징인 지금의 유행은 곳곳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의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위험 행동을 하나하나 줄여주셔야만. 특히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될 수 있으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도 삼갈 것을 부탁했는데 특히 환기가 어렵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곳을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열이 있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해 방역 강화 대책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를 놓고 내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 결과를 오후 4시 반부터 열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는 골프 모임에서 전남은 장성군 소재 군 교육시설인 상무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광주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광주에서는 밤사이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최근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골프 모임 연관 확진자입니다. 현재까지 광주 골프 모임 연관 확진자는 모두 9명인데요. 이 중 7명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골프 모임을 위해 같은 버스를 타고 경기도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오늘 나온 신규 확진자를 포함해 2명은 이들과 접촉하면서 연쇄 감염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골프 모임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광주와 나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기존 감염고리 말고도 산발적 지역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전남에서는 군부대 내 감염 확산이 심상치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남 장성의 군 교육시설인 상무대에서 교육생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해당 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상무대에선 지난 27일 장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대 안팎의 접촉자 8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추가 확진자인 교육생 1명은 어제 불명확한 상태로 판정돼 재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오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대 연관 확진자는 교육생과 사병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이후 상무대 교육생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한 만큼 지역사회 전파는 없을 걸로 보고 있지만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 국방부와 함께 공동 역학조사반을 꾸려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 기존 감염 경로인 여수 산단 내부 기업 연관 확진자 1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전남에서는 밤사이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광주 683명, 전남 421명으로 총 1,104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습니다. 가족이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감염된 사례가 잇따랐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아산 선문대에서도 각각 1명씩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대전 2명, 충남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선 8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 2명, 아산 2명, 공주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천안의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선문대학교 관련 20대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수원 확진자와 접촉한 또 다른 20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산에선 7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앞서 지난 27일 남편이 먼저 확진된 후 가족 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아산 10대 남성의 경우 천안 40대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주에선 40여 명이 집단 감염된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경북 경산 확진자와 접촉한 대전 친인척 모임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자 2명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긴장했었는데요. 방역당국이 해당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28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오늘 오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에선 어제 세종시청 인근 PC방에서 서울 관악구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잇따라 확진돼 방역당국이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부산에서는 밤사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장구 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24명에 이르는데요. 부산에서는 엿새째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음악실발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연결해 봅니다. 김아른의 기자, 우선 추가 확진자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부산시는 밤사이 부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34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3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24명이 부산 진구 초연 음악실 관련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엿새째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150명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역학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후 1시 30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확진자 현황과 동선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초연 음악실 장구 강습과 관련해서 연쇄 감염을 통한 확진자 1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오전 발표한 24명을 포함하면 부산에서만 음악실 관련으로 1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악실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학교에 이어 실내 운동시설, 종교시설까지 접촉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산 동구의 한 실내 운동시설에서 관련 확진자가 14명 나왔고요. 한 교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또 콜센터 직장 동료 2명, 식당 이용자 2명, 미용실 3명 등 생활 곳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나왔는데 등교 수업은 물론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활동까지 참가해 부산시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선별 진료소 운영 시간을 공휴일에도 저녁 6시까지로 연장했고 부산의료원 병상 확보를 위해 경남과 공동으로 치료생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450명,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감소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450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은 413명, 해외 유입은 37명이고요. 누적 지금까지 확진자 수만 보면 33,824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이 주말 검사 건수가 준 영향이 큰데요. 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명이 나왔다는 건 결국 3차 유행이 계속 억제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은 주말끼리 비교하는 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신규 확진자 수가 330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명 정도 오늘 더 많이 나온 그러네요. 건데요. 네. 또 더 정확하게 보려면요, 이 주말 검사 건수의 영향을 제외하고 보는 이 수치가 있는데 바로 유행 추세, 양성률입니다. 어제 하루 14,900여 명이 검사해서
450명이 확진됐으니까 양성률이 3%가 넘습니다. 네. 그 전날은 2%였는데 이제 3%로 증가를 한 겁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유행세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고요. 오늘 줄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감소세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된 상태라서 이제는 조금 유행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뭐 다음 주에 유행이 좀 억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게 또 분명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골고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당분간 이 확산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몇 명을 전파시키느냐, 이 전파력을 뜻하는 이 수치가 지금 1을 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규 확진자 450명 단순 산술적으로 각각 한 명씩만 뭐 내일 또 전파시킨다 해도 또 내일 또 450명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하루 400~500명씩 나오면서 지금 역학조사 추적하기가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불명 환자의 비율이 확진자의 비율이 16%가 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정부가 이제 29일 오늘이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책은 나와봐야 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해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2.5단계로 올리느냐, 아니면 지금 권역별로 일부 이제 2단계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확대하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내 발생 이 환자만 이 하루 400~500명을 넘고요. 이러다가 자칫 2월, 3월 대구, 경북 중심으로 퍼졌던 1차 대유행 규모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1명, 그러니까 4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미 전국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이 권역별 거리두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네. 7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호남권과 경남권 1.5단계. 이렇게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범위를 전국적으로 이제 넓혀서 단계 격상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2.5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요. 문을 닫는 시설이 더 많이 늘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을 해보면 2.5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방역당국은 하지만 이번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2.5단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2.5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대신 정부는 현재 이 부분 2단계를 전국 2단계로 범위로 넓혀놓고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방역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올리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건데 지금 그럼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특정 시설 위주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 그게 더 크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핀셋 방역, 그러니까 정밀 방역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추가 대책 발표 내용 중에서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결국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정밀 방역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최근 댄스 에어로빅 학원이나 아파트 단지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한 이 핀셋 방역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수 확진자가 나온 강서 댄스 에어로빅 학원의 경우 이 자유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실내 체육 시설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에어로빅 등 이 격렬한 실내 단체 운동, GX 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 시설에 대해선 집합 금지 또는 인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영업 시설이 아니라 이 아파트 부대 시설로 돼 있어서요, 관련 규제에 벗어나 있었는데요. 이런 유사한 조치가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2.5단계 격상이 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2.5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만약입니다. 이제 2.5단계로 격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2.5단계의 의미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뜻이고요. 가급적 집에 머무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 이
5종과 더 더해서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이제 중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단계에서 100명이 이제 모임 인원 제한도 50명 이상으로 축소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장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시설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네. PC방, 그리고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이 금지가 되고요. 또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 말하는 거는요, 2.5단계로 격상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현재로선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의 인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일본에선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하루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20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로 미국은 25일 동안 계속해서 10만 명이 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다만 20만 명이 넘는 수치 가운데 일부는 추수감사절 휴일이었던 26일과 이튿날인 27일 환자 수가 합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에 최소 20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기준으로 존스홉킨스대가 집계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17만 7천여 명이며 사망자는 26만 5천여 명입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가 지난 2주 동안 2배로 늘어난 44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이들 가운데 인공호흡기 등을 이용해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가 지난 13일 현재 234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감염 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퍼진 데다 고령 환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까지 일본의 누적 환자는 14만 6천여 명, 사망자는 2,100여 명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6,200여만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고 145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유행 확산과 함께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면은 집행정지 신청에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달린 건데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한 주가 윤 총장의 거취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일 또는 다음 날에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쟁점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추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거취의 변수 중 하나입니다. 징계위 전에 감찰위부터 열어야 한다는 일부 감찰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원신문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감찰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모일 경우 징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얻어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기 위해 내놓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은 고소득자입니다. 1년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을 적용해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같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중요한 건 신용대출이 1억 원에 미치느냐입니다. 1억 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규 대출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같은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억대 신용대출을 더 받아 이른바 영끌 투자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던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이번 DSR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년 8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발생 지역의 정읍 내 모든 가금 농장의 이동을 7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경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방역요원들이 농장 진입로를 막고 외부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 19,000여 마리를 긴급히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하전 검사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발견돼 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 바이러스로 최종 판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H5에 대한 세부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H5N8라고 하는 형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야생조류가 아닌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을 마지막으로 2년 8개월 만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가금류 농가들은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청결 상태가 최고의 농장인데 불구하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반 우리 농장들은 의아해하죠. 충격이라는 표현보다는 도대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방역당국은 오리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 6개 농가의 닭과 오리 39만 마리까지 처분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 반경 10km 안을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모든 가금류 농장의 이동을 한 달여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전국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이 금지되며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가금 농장 주변의 저수지,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이 진행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전국의 가금 농장 5,700여 호 인근의 작은 저수지와 하천, 진입로 등에 대해 주 4회에 걸쳐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가금 농장과 가금 관련 축산시설 내에 작업용 장화, 차량 바퀴, 운전석 발판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대 근무제 도입과 임금 협상 난항으로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오늘 무궁화호 등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경부선과 장항선 그리고 호남선, 관광열차 각각 넉 대씩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중지 열차는 부산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무궁화호, 익산역과 용산역 사이 운행하는 새마을호, 순천역에서 용산역 구간 무궁화호, 그리고 서울역에서 여수역까지 오가는 관광열차 등입니다. 코레일은 KTX의 경우 정상 운행하며 비상 대기 열차 등 지연이 발생하면 긴급 투입하고 안내 인력도 추가 투입해 열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만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662건의 1.7배였습니다. 아파트 매입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올해 2만 9,287건으로 작년 14,809건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1.7%에서 올해 36.5%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은 블랙 프라이데이인 전날 온라인 판매액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9,45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분석기관 어도비는 미국인들이 분당 630만 달러, 약 69억 6천만 원을 온라인에서 소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상공에서 유성으로 보이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NHK 방송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유성 중에서도 특히 밝은 빛을 내는 불덩어리가 일본 서쪽 지역에서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해현과 아이치현 등에 설치된 NHK 카메라에는 남쪽 상공에 출현한 불덩어리가 수초 동안 낙하하다가 섬광을 발산한 뒤 사라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늘 제주 한라산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얀 눈이 내려 소복히 쌓였는데요.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늦은 첫눈이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를 비롯한 서해안 곳곳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충북, 제주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3도에 머물겠고요. 당분간은 영하권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가끔 구름 많겠고 서쪽 지역에서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가 8도, 부산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수능날인데요. 전국에서 가끔 구름 많겠고 매서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